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청약 완벽 분석 중에 타입별 분석, 평형별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34평형인데 84 E타입, 그 주방 맛뷰로 유명한 그 E타입은 제가 따로 빼서 따로 분석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나머지 타입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4제곱의 세대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타입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노란색은 요거 제가 따로 분석한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 같은 타입도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타입이지만 향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세대수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요 타입에 내가 청약을 할 적에 좋은 향이 있고 나쁜 향이 이만큼 있구나. 그러면 요 타입은 생각지도 못하게 향 측면에서 좀 나쁜 타입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보았고, 이렇게 뭐 영상 멈추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84A 타입은 이렇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둔촌주공에 가장 많이 있는 유형의 그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거의 뭐 서울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금 뽑을 수 있는 거의 맥시멈으로 가장 좋은 34평형 평면을 뽑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발코니 삭제가 안 돼요. 발코니 삭제란 게 뭐냐 하면은,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시장을 하셨을 적에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버리면은 너무 성냥갑 같잖아,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야, 발코니를 하나씩 못 만들게 해. 이렇게 될 거냐, 인면이 아파트 외관이 예쁘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인면 다양성, 그 아파트 외관의 다양성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런 밋밋한 것보다 약간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주라고 해서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발코니를 하나 없애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런 강제적인 어떤 조치 없이도 우수한 디자인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수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우수 디자인에 통과되면은 너희는 발코니를 풀로 뽑을 수 있게 해줄게. 혹은 뭐 공공적인 기여를 더해서 뭐 5% 10%씩 인정을 받는다던가 하면은 다 발코니를 최대한 뽑게 해줄게. 이런 정책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발코니에 방 하나에 발코니가 없어요. 확장할 수 있는 발코니가 이런 서울시는 경기도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곳들에 비해서 좀 불리하다.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 한 1.5평 정도 됩니다. 발코니 하나를 삭제당하면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1.5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큰 타격이에요. 물론 34평 이상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둔촌주공은 아마 그 우수 디자인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발코니 삭제를 당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서울의 발코니 삭제 당한 곳들보다 면적이 넓고, 그런데 그 발코니 삭제를 안 당함에 더해서 포베이 판상형으로 많은 평면을 뽑아냄으로써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넓고 좋은 구조로 잘 뺐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요렇게 생긴 포베이, 요렇게 생긴 포베이, 3베이 판상형, 이렇게 뭐 디귿자 주방 뭐 이렇게 돼 있는 3베이 판상형의 발코니가 하나 날라간 요 평면, 굉장히 일반적인 요 평면 대비해서 요런 평면은 실제로 실제 면적으로 한 4평 정도가 커요. 굉장히 크죠. 근데 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3베이 평면이 메인 평면인데 발코니 삭제는 또 당하지 않았어요. 헬리오시티도 우수 디자인에 선정이 돼서 발코니 삭제는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 1.5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대비해서는 이제 2.5평 정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잘 뽑았으면서도 포베이로 굉장히 동선이나 채광 이런 거에서 좋은 평면을 뽑아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시는 게, 포베이가 도대체 뭐가 좋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포베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확장 면적으로 봤을 적에 가로가 길어야 확장 면적이 넓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터버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터버리니까 요게 평면이 이렇게 3B로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트고 여기 트는 것보다 요 가로가 길어야지. 왜냐면은 3면 발코니로 해서 요쪽은 거의 안 트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가 긴 평면이 확장 평면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긴 쪽 평면이 그래서 포베이 같은 경우는 제가 판상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베이 같은 경우는 확장 면적이 넓다. 그래서 3베이보다 확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 4평 플러스 4평 플러스 2.5평 요런 추가적인 면적이 더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포베이를 뽑았는데 이 향이 기본 만약에 좋아요. 이게 남향이야. 예를 들어서 남향이면은 이 각각의 방들도 다 남향입니다. 근데 만약에 3베이면은 이 거실이 남향이면은 거실이 남향이면은 방 하나는 북향일 수밖에 없어요. 안방과 뭐 침실 1은 같이 거실을 따라서 남향을 가는데 그러면 침실 2는 북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근데 포베이 판상형은 거실 향이 좋으면은 다 모든 방들이 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채광이 딱 되면은 거의 이제 이상적인 채광, 통풍, 뭐 면적 다 가장 좋게 뽑을 수 있는 게 현재 포베이 판상형이다. 근데 둔촌주공은 기본적으로 이런 평면이 가장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평면적으로는 굉장히 압도적이다.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개포 신축들에서 좀 볼 수 있는데 거기도 충분히 이게 이런 좋은 평면, 넓은 평면들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둔촌도 아마 이런 넓고 좋은 평면이 시세에 반영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향을 보면은 제가 요거를 향을 딱 동서남북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틀어봤는데 약간 거의 남향인데 약간 서향으로 틀어진 정도의 고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4A타입은 다 이렇게 같은 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남서향이라고 제가 거의 남쪽인데 서향을 약간 틀어진 남남서향이고 채광도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모자 배치가 아니고 이렇게 일렬로 쭈쭈쭈쭈 배치를 하는 곳들은 여기 이렇게 채광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들어올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막히긴 한데 약간 그래도 공간들이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광이 괜찮은 배치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84A 타입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 분양 전체 세대 중에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이제 중저층에서 저층만 분양이 될 일반 분양으로 나올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입이지만 일반 분양자들에게 좋을지는 추후 이제 몇 층이 분양이 되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온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B 타입 같은 경우는 네 여기 거의 똑같죠. 예,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평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본다라면은 여기 알파 공간, 예. 34평형인데도 방이 하나 둘 셋 알파 공간까지 거의 이제 4개 주는 3개 반 정도 되는 공간이라서 평면이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드레스룸도 이렇게 거의 방 하나에 준하게 방 반 개에 준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적으로 잘 뽑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주방은 약간 좁은 편이에요. 이렇게 넓은 거에 비해서 요 주방 폭이 3m라면은 디귿자형이라 좋긴 하지만 약간 좁은 편.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주방으로 꽉 채우지 않고 여기는 알파 공간 약간 방이나 뭐 수납 공간으로 냅두고 주방을 약간 줄여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예, 거실 크기나 뭐 전반적으로 다 잘 나왔고 뭐 팬트리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냐. 아마 뒤쪽에 보면은 유사하게 다른 타입이 있는데 그거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 하나만 있습니다. 동 하나인데 뭐 5호선 여기가 이제 메인상가 이렇게 있고, 예, 메인상가 이렇게 있고 5호선 바로 연결돼서 동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향은 이제 동향에 가까운 예, 동향인데 남향으로 약간 털어진 남동 동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라인 2개밖에 없는데 여기도 엘리베이터 아마 2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다. 예, 역도 가깝고 이제 5호선은 초역세권인데 9호선도 약간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렇게 중앙 보은 거기 역에 도보권으로 가능해서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향은 약간 좀 떨어지고 앞에 A타입에 비해서 여기도 아무래도 49세대 중에 19세대라서 다 완전 저층은 아니지만 중저층과 저층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약간 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랑 여기 동이 아무래도 채광을 이렇게 좀 가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저층이나 정층에 당첨이 되면은 채광 측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C타입 같은 경우는 뭐 C타입은 뭐 저기 조합원 조합에서 보여준 평면도를 보면은 약간 90도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향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거 똑바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방향이 좀 이상해요.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요런 평면이 둔주의 가장 흔한 평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니 이렇게 양력만 이렇게 좌우만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여기도 알파 공간 존재하고 이렇게 현관 들어와서 동선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거실 먼저도 똑같고 공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역시 여기 요쪽이거든요. 여기 중에 요쪽. 그래서 여기도 향은 남동 동향, 동쪽 동향이지만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그리고 분양분을 보면은 여기도 중저층 비율이 높지만 완전 저층만 있는 건 아니고 중층이나 뭐 중저층 요쪽 섞여서 될 것 같고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들이 아까 똑같이 요 동들이 아무래도 메인이다 보니까 요 동들에서 여기를 바라보는 요 라인들은 채광에서 약간 분리할 수 있어요. 특히 동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평면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뭐 이 평가를 나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점들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D타입은 이제 둔주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그 타워형,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이고 여기 보시면은 양창형입니다. 양창형. 그러니까 타워형 같은 경우는 양창형이냐 아니냐가 좀 중요해요. 근데 양창형으로 돼 있으면은 채광이나 어떤 환기 이런 것, 채광이나 뭐 통풍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타워형 중에서 양창형인 거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여기도 되게 타워형 치고 잘 빠졌어요. 여기 알파 공간을 이렇게 뽑아내서 이쪽에 확장 면적도 넓어지고 알파 공간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타워형 치고는 탑상형 치고는 잘 뽑았다.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그래도 이제 판상형 타입들이 더 좋긴 좋습니다. 여기도 아마 여기는 그 가점에서는 조금 판상형 좋은 라인들에 비해서는 좀 밀릴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그래도 분양분이 이제 조금 요 전체 세대 중에서 분양분이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 뭐 중층까지는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을 본다라면은 요쪽을 향하고 있죠. 요쪽 거의 남향입니다. 거의 남향인데 약간 틀어진 제가 요 약간 튼 방향을 제가 PPT에서 이렇게 손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남향에 가까울 거예요.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해서 거의 남향인데 서향으로 약간 틀어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도 뭐 채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중층 이상이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치는 여기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타입은 여기보다도 일반적인 이제 타워형 탑상형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매끄럽게 쫙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양창형인데 창이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 양쪽이 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뷰가 좋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확장 면적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괜찮은데 요 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좀 뒤로 좀 가보시면은 이게 랜드마크 동이구나. 여기를 이제 랜드마크 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둔주에서. 그러면은 둔주가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양창이 요렇게 뷰가 나오면서 고층은 올림픽공원 뷰가 쫙 나오겠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분양분에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층이 아무래도 중저층부터 일반 분양이 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저층 아니고 중저층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학교 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학교 뷰.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착 나오는 그런 뷰는 일반 분양에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중저층 정도 되면은 여기 학교 뷰 정도. 그래서 올림픽 공원 살짝 보일 수도 있는 학교가 낮으니까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 저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 차라리 오히려 여기는 이렇게 뷰적으로 보면은 좋은 타입일 수도 있지만 저층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 소음 분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약간 아쉬운 타입입니다. 예. 일반 분양분만 기준으로 보면은 아쉬운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가점이 좀 높진 않을 거, 인기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예, 다음은 84 G 타입입니다. G 타입은 기본적으로는 포베이 판상형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약간 구조가 A 타입 B 타입 이쪽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G 타입이고 이제 이게 A 타입이에요. A 타입 같은 경우는 주방을 좀 짧게 빼고 여기 알파 공간을 만들었는데 G 타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파 공간을 만든 게 아니고 주방 자체를 디귿자형을 안 만든 대신에 이쪽에서 주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팬트리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거는 선호하기에 따라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알파 공간이 있는 게 더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중간에도 여기 팬트리 요 수납 공간이 여기는 약간 수납 공간이 많은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관 방향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약간 동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선 자체로 보면 이게 조금 더 좋은 타입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제가 나오고. 네, 향을 보면은 이제 동은 두 개인데 뭐 동은 다 괜찮아요. 뭐 여기 9호선 초역세권에 여기 있으면 약간 5호선은 조금 멀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여기 뭐 단지와 지하 연결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뭐 다 9호선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요쪽 라인이 아니고 요쪽 향입니다. 요쪽 향에서 동향에 가까운 남쪽을 약간 치우친 그런 측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판상형이라 뭐 평면은 이렇게 괜찮은 편인데 뭐 그 외 요소들은 뭐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근데 라인이 이제 두 개인데 일반 분양분이 18개니까 아마 9층 이하 뭐 요 정도 아마 근데 조합에서 약간 뭐 고층 일부를 배정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10층 이하 뭐 요 정도가 주요 세대일 것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은 이제 H 타입은 여기랑도 좀 다르네요. 여기랑도 좀 그 G 타입이랑도 조금 다르고 여기도 여기 팬트리 있고 여기 팬트리 있고 근데 주방은 뭐 주방에는 특별한 뭔가 알파 공간이나 뭐 주방 팬트리 같은 건 없고 그래서 조금씩 계속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향은 이제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A 타입의 메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동들이 이렇게 A 타입 요쪽에 있는데 요쪽에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옮겨져 있는 곡에 이제 H 타입. 뭐 H 타입이라고 해도 향이 이게 뭐 더 남동 동향으로 약간 동향에 가깝기 때문에 동향 특유의 약간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좀 단점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주변의 어떤 건물들과 관계를 봤을 때 향 자체가 나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어쨌든 나쁘지도 않은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남향이 아니고 동향 쪽에 가깝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분양분이 이제 346세대 중에 109세대나 되니까 아마 중층 물량도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자 분들이 청약하시기에는 H 타입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E타입인데 E타입은 좀 얘기할 게 많아서 좀 별도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34평형 이렇게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굉장히 평면을 잘 뽑았어요. 평면을 아주 잘 뽑고 다른 일반적인 서울 재개발 재건축 대비해서 평면이 굉장히 넓고 뭐 채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추후에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들 여기 설명한 것들 보시고 어느 타입에 내가 살면 좋겠다 혹은 어느 타입을 틈새로 좀 청약을 하면 좋겠다라는 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